그럼 속도가 뭐예요? 속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너무 이과적인 거. 시간분의 거리 이과적이라고? 시간분의 거리가 이과적이야. 너가 속도를 분과적으로 말해. 인생 속도만. 시간분의 거리는요, 여러분. 이건 중딩 때 속력 공식으로 나왔던 거죠. 이렇게. 저기는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건 속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풀던 모든 문제는 가정하죠. 속력이 일정하다. 말이 안 되죠? 속력이 일정한데 말이 됩니까? 속력이 일정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부터 할머니 때까지 가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니까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출발하는 순간부터 속도가 변한다니까. 0이었잖아 출발하기 전에. 일정한 속도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변해야 되는 거죠. 도착할 때도 어떻게 멈추려면 속도를 0으로 만들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중간에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평균 속력의 개념이 있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시간을 거리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속력을 봐. 여러분 이걸 뭐로 볼 거냐면 평균 속력은 여러분 시간 변화예요. 근데 거리의 변화는 시간 변화량 분의 거리 변화량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를 시간을 x라고 두고 거리를 y라고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평균 변화량이죠. x, y에 대한 평균 변화량이죠. 그쵸? 그게 뭐예요? 평균 변화량 3분의 기울기. 두 점 연결한 3분의 기울기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시간에 따른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3분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 아니고 평균 변화율이 아니고 뭐에 대한 순간의 속도를 궁금해할 거예요. 딱 그 시간 1시면 1시일 때의 딱 그 순간의 속력이 궁금하다. 속력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딱 그 시점에서의 속력이 궁금해. 그러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찾는 거였어? 예. 극한 구하는 거죠.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거리식이 있어요. x가 시간이고 y가 거리라고 해요. 그럼 시간에 따른 거리식이 있을 거라고. 이걸 꼭 x랑 y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에 따른 거리식이 있을 때 이 주어진 식을 시간 x로 미분하면 그게 뭘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얘를 미분해요, 여러분. 미분해. 그럼 얘가 뭘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그게 뭐가 나오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거리가 아니고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속력, 속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분. 속력은 속도의 크기만 보는 거예요. 속도는 방향성까지 고려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위치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위치 변화라는 얘기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속력은 이동, 거리를 따져요. 이동, 거리.
머리로 던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어때요?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 그게 가속도가 돼요.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를 챙기면 그게 가속도가 돼요. 가속. 여러분, 그럼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속력은 뭐라고요? 속도의 크기만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에요. 여러분, 속력이랑 관계 있는 건 위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동 거리라고요. 이동 거리. 여러분, 미분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미분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게 적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예요? 속도가 될 거예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그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얘는 속도라는 이름이랑 가속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함수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y 대신에 y에 해당하는 변수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뭘 y라고 하기 때문이냐고 지금. 위치를 y라고 두는 거예요. 뭘 x라고 두는 거예요? 시간을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뭐라고 할 거라고. 그 이름 그냥 속도라고 정해놓은 것 뿐이야. 그 속도를 가지고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결과가 뭐야?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고. 위치 변화를 시간으로 적분했을 때의 이름을 속도라고 하겠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의 결과를 가속도라고 하겠다.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고. 우리는 그걸 그냥 함수의 미분 관계를 이용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다른 애들도 나와요. 막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표현만 바뀌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하는 건 다 같아요. 누가 X자리에 들어가느냐, 누가 Y자리에 들어가느냐만 결정해서 하셔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돼요. 봅시다. 거기 1번 문제 보시면요. 307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5m. 근데 속도를 20m/s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물체를 위로 던져. 그때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입니다. 왜냐면 시간에 따른 높이 함수예요. 시간에 따른 높이 함수라고. 맞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자리를 x자리를 y라고 놓고 t자리를 x라고 놨을 때랑 똑같은 거라고. 문자만 바뀐 거 뿐이라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1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과 높이 구해달라. 여러분, 이거 2차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요? 위로? 블록한 형태가 나오죠? 이게 시간이야. 함수가 높이, y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해석하는. 맞아요? 근데 이걸 미분이랑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얘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이때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고요. 그때는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미분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으로 찾으셔도 된다고. 그동안에 풀던 것처럼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을 찾으셔도 되고. 그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0 마이너스 10t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 바뀌어? t가? 2. 2일 때 바뀌어요. t가 2일. 여기는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t 자리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45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 높이 t가 2초일 때 최고 높이는 45m. 이렇게 나옵니다.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0이었다는 소리예요. 높이가 0일 때 t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5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면에 떨어진 건 언제? 5초일 때라고 5초. 그때 속도 모르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분해 놓은 놈이 속도라고. 위치를 미분해 놓은 놈의 속도. 이게 속도식이라고. 여기 속도식에다 얼마? 5 집어 넣는 거야. 얼마나? 마이너스 30.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m/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0m/s.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여러분. 근데 아까 최고 높이가 얼마였어요? 45였죠. 그럼 얘가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45m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 여기가 처음에 25m였잖아요. 얼마 올라가? 20m 올라간 거죠. 20m 올라가고 45m를 떨어져. 움직인 총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65m에 65m. 움직인 전체 거리는 20에 45까지 65m야. 만약에 위치 변화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 변화는 2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m 위치 변화가 있는 거라고. 25인 순간에서 0까지 가는 거니까. 위치 변화로만 물어보면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차이를 물어보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니까 마이너스 25죠. 558번. 그게 둘 다 각각의 위치식인 거예요. 위치식.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속도가 같아지는 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위치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미분해서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시고요. 그 순간에서의 위치 차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위치를 또 구하셔야겠죠. 됐나요? 언제 속도가 같아져요? 응? 2초일 때 아니야? 2초일 때? 속도를 모르는 미분에서 같아지는 게 t가 2초일 때 아니에요? 그럼 2초일 때 각각의 위치를 구하자. 그래서 차를 구하자. 됐나요? 된 거예요?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다음 2번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는 제동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밟고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 밟기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제동 건후 속도와 가속도식을 구해달래.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주어진 위치식을 2분하면 되죠. 2분하면 60-10t 이렇게 돼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를 2분하죠. 이렇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각도가 되겠죠. 두 번째, 정체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정체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구할 거야. 이걸 속도식으로 구해줘야죠, 여러분. 정지했다라는 의미는 속도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속도 0 되려면 언제? 6초일 때죠. 6초인 순간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니까 이건 거리, 위치를 육지로 나와야 돼. 육지 버전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5는 180 되니까 180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560을 봐요. 560을 해보세요. 과연 그냥 물리 문제 내왔죠. 물리 시간에 풀어본 문제 같은데. 됐어요? 아직이야?
그럼 얘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요 경사면하고 충돌하는 순간이 있죠. 경사면하고 충돌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0.5잖아요. 기울기가 여기 기울어진 정도가 60도죠. 특수하긴 1대 루트 3분의 2 아닙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1m 되는 거예요. 차원 높이가 21m잖아. 얼마 내려왔단 소리야? 20m가 떨어지는 순간 경사면과 충돌한다. 왜요? 경사면하고 충돌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20m잖아. 식을 보시면 여러분 몇 초 후에 높이가 1이에요? 2초. 2초 후에 높이가 1이죠. 21 마이너스 5t 제곱에서 t에다가 2 대입해야 1 나오잖아. 2초 후에 충돌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2초 후에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충돌할 때의 속도니까. 그럼 얘는 2초 후의 속도가 미분해보면 나오죠.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0t니까 2초 후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m/s 1번. 되나요? 다음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5T라고 하겠대. P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가속도를 구하달래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의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여러분. 운동 방향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방향?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속도가 방향을 갖게 되는 거라고.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해요. 그럼 우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속도는 일단 어떻게 할 거고 주어진 놈은 2분에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부호가 바뀌는 시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부호가 언제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죠? t가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방향이 바뀌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있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마이너스 1초일 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3분의 5초일 때 바뀝니다. 시간이. 그때 가속도 구하래요. 가속도는 주어진 놈을 한번 범위분하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2인데 여기다 3분의 5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 564번 해볼까요? 글쎄 다
넘어가도 되네? 4번 문제 볼게요. 두 점 PQ에 대해서요. 각각의 점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로 주어진 식을 미분해 봐야 되니까 각각을 미분해 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3차하고 M이라는 애가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옵니다니까 그때 3차의 극대극소 사이의 점 M값이 와야 3번 만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극대극소 찾으셔야 돼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12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만들어서 1일 때 하고 2일 때 0이 나오죠. 그러면 1초랑 2초일 때의 속도값을 구해서 극대극소를 위치 확인해야 되죠. 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0? 3차 1,10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값의 범위가 요 10이랑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야지만 세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은 8이라는 플러스 8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어? 80 마이너스 70 30이야 32 저 여기다 2를 넣는 거니까 32 70 48 플러스 8이죠. 8하고 10 사이에 있어야 세 번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n값은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고 567번은
근데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되지 플러스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운동지기를 바꾼가요? 네? 이 운동 방향이요? 네. 운동 방향이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걔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찾으시면 되죠. 근데요? 어떻게 돼요? 저 P는 어떻게 돼요? P의 위치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이죠? Q는 t제곱 플러스 8t고요. 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M의 위치는 둘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중점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식을 뭐 하면? 미분했을 때 부호 바뀌는 점이 몇 개씩인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값이 몇 개씩 나오는지 찾아달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미분에서 몇 개씩 나오는지 찾아주세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뭐였지? 이 부분을 분리해서 그래. 분해서 쓰라고 아, 하는 은근히 하면 너무 어디서 한대? 왜 그래? 양의 방향에서만 최고인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여기서 하나 P는 어떻게 나와요? P랑 Q 2분의 BT C제곱 마이너스 18T M 구할 때 더해서 2면 더한다는 얘기 7제곱 이거 미분한 거 뭐야 이거 T제곱 플러스 2T 얘 거, 얘네들의 평균과 해야 되잖아요? 제곱 아니에요? 아니 세제곱이 제곱이에요. 얘 거는 6t제곱 마이너스 18t 얘는 2t 플러스 8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는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이니까
0초일 때랑 3초일 때가 얘는 마이너스 4일 때 뭐하는 뭐죠? 중점 사지만 어떻게 돼요? 더해서 1 나오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t로 묶었을 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우리가 0, 2, 마이너스 2에서 여기다는 수능에 나오고 뺐네. 뭐야? 아니. 4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니까 빼고요. 너랑 겹치는 거 빼면 M에서 이거밖에 없네. 네. 2에서 나온 거. 아니 이게 속도가 양수 쪽으로 가면은 0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변한다고 뒤에 게 없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0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그냥 저도 그거밖에 안 보고 뭐나 안 돼. 나 이거 포함했는데. 영화 포함이 안 된다. 아, M은 안 구하네 어차피. 네? P, Q가 원점을 출발하여 4분 동안 세 점의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를 ABC라고 하죠. 얘 한 번 바꾸죠? 얘 안 바꿔요? 얘도 한 번 바꾸죠? 그럼 이전은 그럼 이어야 되는 여기 나. 답점 해설점 여기는 해서 들고 다녀. 이건 해설지가 아니고 0 치면 이거 합법적으로 그 여기 회사 어디 있어? 회사가 마플이야? 마플 홈페이지 가서 문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여기서 시신대로 하는데 이게 플러스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당연히 변하는 거니까 0에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당연히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M에서 0이랑 2가 아니고 2랑 3분의 2가 나오고요. 이 새끼도 잘못 풀었네. 그러니까 잘못 풀고 옆에서 혼수도 보냐. PQ의 중점이 M인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 아니야? 그거 미분 하나. 아? 이상이죠. 됐죠? 다음 거 보면 되죠? 다음 5번 볼게요. 5번 그래프 해석이에요 여러분. 5번 그래프 해석인데 문제는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무슨 식이에요? 세로축이 뭐야? 속도죠?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려놓은 거거든요. 속도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위치를 한 거야. 미분한 애잖아. 이거 도함수라고 해석해서 보시는 거야. 여기 이거 도함수예요.
포함지에서 중요한 건 뭐야? 부호. 어제?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고 있다?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바뀌는 감소. 즉 운동 방향을 바꿨다. 여기서 다시 운동 방향 바꾸면서 증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돼. 기억 출발한 거 2초랑 5초랑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맞는 말이라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니은 2초에서 t의 위치는 원점이래요. 여기서 원점이래. 얘는 출발이 어디? 출발이 원점이죠. 원점 출발해서 2초가 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만 됐어? 증가만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점인데가 없죠? 2초일 땐 절대로 원점일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t가 3초부터 4초 사이의 가속도는 0이다. 3초에서 4초 사이의 가속도. 즉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 이것이 맞는 말. 570번 해볼게요. 여러분 570번에서도 제일 먼저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가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로축은 당연히 뭐고 일단 시간이고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위치. 걔는 미분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걸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딱 봐도 우리 보완해야 될 것 같아. 너네들 이제 끝낼 수 있을까요? 보관이요? 몰라서 먹고 맨날 먹는데 주말에 먹는 거. 아니. 다음 주 8월 15일. 4일이요? 야 그리고 14일 날 있잖아요. 8월 14일. 월요일이요? 좀 일찍 올까요? 예? 너네 아직 방학이잖아. 예? 우리 그때부터 학기 중으로 돌아갔어. 그럼 원래 이제 우리 시간표 바꿔야 되니까. 시간 변제. 우리 이제 월수금 7시부터 하자고. 계약하는. 월수금 7시부터 8시 반. 월수금 7시부터 8시 반. 근데 월요일만 어차피 방학이니까 일찍 와서 언제? 12시. 야 저거 왜 봐? 야 이거 왜 화재경보 반짝거리지? 불이 나니까 불이 났으니까 밖에 복도도 깜짝이는데 좀 있으면 꺼질 거야. 아침에도 그래. 완전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소리 울리면 이제 나가. 조금만 침해서 나가요. 끝났어. 들어와. 끝났잖아. 다시 들어와. 경보기 울리면 계단으로 들어가야지. 반응 좋았다. 우리가 멈췄으면 들어와.
아이. 어제는 돌아와야지. 시간 아직도 안 풀고 뭐 했어? 몇 개는 나오면 해야겠어. 네. 됐어요? 다 됐죠? 불난 거 아니에요? 어? 불난 거 아니에요? 아니 불나면 올리겠지. 불나면 올리겠지. 울렸는데 우유로 꺼진 거 갑자기 왜 같아. 울는 거예요? 어? 원래 불나서 울렸는데 우유로 꺼진 거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저기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와. 소송해야지 소송. 소송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아 내가 먼저 줄게. 6번 볼게 6번. 그럼 6번은 시간에 따른 이제 길이의 변화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예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다 얘는 길이에 관한 문제니까 길이식을 시간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x를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고 그다음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율 되니까 미분에서 찾아가면 이거예요. 변화율 문제는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놓고 미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봅시다. 문제에서 준 힌트는 수지가 초속 1.5m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걸어간 거리. 이 거리가 얼마나? 초속 1.5m라니까. 2.5t. 1.5t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t. 맞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삼각형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수지가 서 있는 부분에서 삼각형 만들어 주시는 얘네들이 서로 닮음이죠, 당연히. 얘는 높이가 1.6을 빼주시니까 2.4분. 그럼 닮음이가 몇 대 몇이야? 2대 3. 아, 3대 3대 2죠? 그럼 여기다 붙이는데 x가 뭐라고 표현돼요? 3대 2. x는 그냥 t 이렇게 돼. 이해돼? 이해돼? x가 그냥 t야. 그림자 길이, 이 부분이 그림자 길이잖아요? 그림자 길이가 그냥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1번 걸어간 거리를 t로 나타내라. 여기 1.5t 이 얘기하는 거죠. 2번 그림자 길이 x는 t다. 3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 구하래. 3번 그림자 끝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 끝부분?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총 얼마야? 2.5t. 이 끝까지 이 전체 끝까지의 길이 그림자 끝부분까지 가로등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는 2.5t죠? 맞아요? 그럼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속도 구하라고. 속도 구하라고 하니까 어떡해? 미분해야죠. 그림자 끝부분의 속도는 2.5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래. 이거 변화율 구하래. 이거 변화율은 어떻게 돼? 시간에 따른 x의 변화율. 얘는 어떻게 표현해? 시간 x의 변화율. t에 따른 변화율. 이건 얼마예요? t를 미분하니까 1이에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이라고. t로 표현해놓고 미분하시면 돼요. 뭐야? 그냥 확인 문제로 풀게요. 어차피 똑같은. 집에 부담하는 싸고 나고. 나갔다. 뭐지? 야, 지나고 있어.
아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저기 형 어디가? 연주 1kg 형 같이 가자. 거리를 나타내는데 나 이거만 측정하면 돼. 적어야 되니까. 이거 측정을 해야 돼. 어디? 내가 그렇지. 근데 안 근데 여기 밑에 여기는 L을 키로 나타내야지. 와 이제 와 이제 거리를. 이제 딱 1분 남았어. 여기 거리를 1분. 거리를 L이라고 할때 L이라고 할때 L을 T로 할래. L이라 할 때 아니라 L부터라는 그럼 L을 또 미터로 넣으면 2T 미터인데 대가리 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미터 아니라는 거지. 대가리 새끼야. 나이스. 여기 1.6 어? 1.6 몇시면 0.8. 아, 아니요. 네, 측정하고 다음 시간에 물리하는 물리학 발전 다 됐어요? 우리가 별로 없죠? 다음 7번 볼게요. 7번에 1번에 정사각형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근데 이 한 변이 초당 얼마씩 늘어난다고? 2cm씩 늘어난대요. 얘가 2cm씩 늘어나고 있대.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10 플러스 2t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플러스 2t의 제곱은 10 플러스 2t의 제곱이죠.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얘가 400이 되는 순간에서의 넓이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 이게 s가 넓이면 넓이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고? 이 넓이 10을 2분 t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걸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t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400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몇 초일 때? 5일 t가 5일 때 구하라는 얘기예요. t자리에다 5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80 80일. 그럼 2번 그 원뿔 모양의 수면의 반지름이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는 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수면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어요. 그때 반지름이 5가 되는 순간에 부피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부피를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얘의 부피는요. 매초 얼마씩 늘어나게? 반지름이 1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는 물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이 차.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t t가 되는 거죠?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 그리고 파이 해주시고요. 높이 곱해야겠죠? 높이는 얘가 t면 10일 때 20이니까 t일 때 높이는 2t 2t가 되니까 2t를 곱해요. 2t 그리고 원뿔이니까 3분의 1까지 해주셔야겠죠. 이게 부피식이에요. 부피식을 t, 시간 t로 표현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된다고? 2분 미분하셔야죠. 이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2t 제곱 아니죠? 이거 곱하면 2파이 t 세제곱이었잖아. 3분의 2파이 t 세제곱. 2파이 t제곱이 되겠죠. 이거 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파이를 생각하면 2파이 t제곱이 돼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시간 t가 5일 때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0파이 50파이 변화율은 50파이입니다. 없어요. 2번
해보세요. 변형 문제 할까요? 573 네. 그냥 문제. 왜? 와우. 어? 이거 슈퍼이요? 메탈이 나갔네 지금. 이게 맞아? 태풍 이동 경로가? 제가 한 번도 우리나라 그냥 강타해버린다는데요. 뭐지? 일본 일본 지났다 맞아. 갑자기 우리나라 그냥 팍 하고 일본 지났다가 위치가 딱 경로가 한국으로 그냥 재설정되었어.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하면 바로 혹시 이거 본지 어디에 있었다고? 근데 우리 주변에 산이 많으니까 그거. 근데 사실 우리 연구한 한국은 제주도나 부산 특별히 피해가 보였어. 근데 이번에 진짜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강탄 아니 강탄이다. 본지 어디에 당당해가지고 아 저기 세종은 이 정도면 세종에도 피할 수 있어. 내가 못 가겠다. 밑에 생각 안 나면 내일보다 목요일부터 9일씩이지. 내일이 이제 아래. 뭘 했어? 아니요. 빨리 해. 떠들어. 오겐키 데스까. 태풍 경로가 이렇게 왔거든. 장난치나. 맞아. 딱한 번도 막 바깥 나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누가 조종하는 거야. 빨리 풀어. 갈까? 왜 손놓고 있냐고. 뭐가 매우 이상해가지고. 아니 새끼야 높이가 1cm씩 늘어나도록이잖아. 아 진짜 너무한데. 그럼. 3초 후. 아, 3분의 하나 더 먹거든요. 20초.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고 길이가 반지름이 여기고 수면이 높이. 아래도 어떻게 풀어? 아래도 높인데. 아? 아래도 높인데 어떻게 풀어? 아직 못 풀어? 그럼 못했어. 네. 근데 이건 그냥 왜 안 나오지? 높이가 2cm 속도로 들어간다고? 그럼 좀 알았어. 진짜 그렇게 수도 많이 돼. 진짜로 아니라고. 진짜 티가 사잖아. 진짜 그렇게 많이 돼. 계속. 티가 왜 사야? 2초. 전체적으로 사잖아. 맞나요? 할줄? 네. 이거는 문제 부정적. 적분을 부정. 1번으로 볼까? 1번은
513번에 1번 보시면 513번이요? 방금 한 거죠. 513번. 네. 그거 원풀이니까요. 뭐 3분의 1 H가 바뀌죠. 이 H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세배 차이 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걸 3R로 바꾸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R량 세제곱 이렇게 이게 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반지름 얼마일 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 높이가 1cm씩 늘어났는데 그 높이가 1cm 늘어나서 3초라는 얘기는 반지름은 3분의 1cm. 높이가 3이니까 반지름 그냥 얼마나? 1. 1인 거 아니에요? 여기다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3파이죠. 변화율이 3파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네 얼마 나왔나요? 저는 3분의 1 r 제곱을 네. 그러니까 저 식의 이 변화율이 1대 3이잖아요. 근데 높이를 기준으로 보니까 3분의 1 r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곱해서 H를? 아니요 그 r을 3분의 1 3분의 1 r로 두고 3분의 1 H로 들어가죠. 아니 저걸 r로 두면 되잖아. 아 얘를 알려주고 그리고 3분의 1 r로 두면 그걸 제곱하면은 9분의 1 파이 r 제곱에 3분의 1에서 27분의 1의 파이 r 세제곱씩 나오고. 그 결과 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달라요? 네. r을 3분의 1 r로 두고 그럼 그 식이랑 이 식이랑 다른 식이에요? 네 왜냐면 그 식은 네. 저기 r을 제곱한 거잖아요. 근데 r이 3분의 1 r로 바뀌면 9분의 1 r 제곱이 되잖아요. 너는 H로 바꿨던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걸 9분의 1 H로 바꿨던 얘기잖아. 그쵸 9분의 1 h 제곱. 그러면 27분의 파이 h 세제곱 되잖아요. 이거랑 다른 식이네요. 다르지 않아요? 뭘 문자로 넣느냐 차이 아니에요? 결과가 다르니까 다르지 않아요. 니네는 식을 그러면 너는 문제 풀 때 H를 기준으로 둘 거야? 예, 반지름을 기준 두면 안 돼? 그거 되죠. 반지름을 기준 두면 안 돼? 되지 않을까요? 되죠. 반지름을 기준 두면 안 되냐고. 니는 그냥 높이로 식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지름으로 식을 만들면 안 되냐 이거. 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가능성이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미분했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니는? 하이 나온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가 왜 달라지냐고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미지수로 놓을 거냐 차이인데 그럼 결과가 똑같아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맞아요? 결과가 달라졌다니까. 저 달라졌잖아 지금. 결국 얘가 의미하는 식이나 얘가 의미하는 식은 어차피 똑같은 부피니까 내가 H 자리에다가 높이를 집어넣는 거랑 R 자리에 반지름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둘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 똑같이 안 나왔잖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정말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실수는 없어. 실수는 없어. 풀이의 실수는 없어. 풀이 중에 실수는 없어요. 풀이 중에 실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둘 다 틀렸어. 예? 이렇게 푸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안 돼요. 왜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식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식이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오셨어야 돼. 사실 여기다 T라고 적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오셔야 돼. 왜? 우리는 지금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변화율 구하고 싶은 놈을 항상 뭘로 표현하라고요? t를 이용한 식으로 만드셔야 돼. 반드시. 그리고 미분하셔야 돼요. 그쵸? 혹시라도 t로 만들면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반지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달라요. 결론에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피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구한 건 뭐라고? 부피를
반지름에 따른 변화율로 구한 거라니까요. 우리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근데 반지름이랑 시간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건 한 소리 아니지? 만약에 이걸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R을 T로 미분하면 3분의 1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V를 R로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둘이 곱해버리면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일 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1일 때 물어보면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파이가 나오죠. 3파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파이가 똑같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만드셔도 돼. 만드셔서 문제를 푸셔도 돼. 단 결과 자리가 이렇게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애들일 거니까 이 작업이 한번 필요하다. 반지름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곱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H라고 만약에 놓고 풀어서 정답이 나온 이유는 H는 T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결과만 같아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H를 세우셨어도 T로 미분하는 거 가져가면 놓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알았어. 7T라고 알았어.